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해결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에 34kg의 나체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사건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6월 13일 날 연남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화장실에 20세에 먹은 박모 씨가 쓰러져 있었는데 사망한 상태예요. 그런데 무려 몸무게가 34kg. 예. 저 몸무게의 반도 안 되는 몸무게예요. 20대 청년이. 예. 상당히 굶었다 기아 상태인데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그 사망한 박모 씨가 폭행당한 흔적도 있고 예. 또 그리고 결박한 흔적이 나오거든요. 예. 그걸 보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친구 안모하고 김모 씨를 긴급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예. 사망한 남성이죠. 예, 사망한 남성인데요. 남성인데 34kg라고 하면 정말 너무 몸무게가 안 나가는 건데. 그 상당히 그 밥을 먹지 않았다든지 영양실조인 상태도 인정해 볼 수도 있고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자의한 게 아니고 타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부러 밥을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었다 이렇게 못 먹인 보여야죠. 거죠. 예. 그러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사망한 박모 씨하고 김모 씨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예. 서로 아는 사이고 예. 또 그 같이 있던 안모 씨는 김모 씨하고 중학교 동창인 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 김모 씨하고 안모 씨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합격하는 바람에 역산 등인 오피스텔 둘이 동거하는 중에서 남녀가 아닙니다. 같이 살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한 7월 달 작년 7월에 그 박모 씨가 들려가지고 서로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 사건은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의해서 폭행상해 그리고 감금을 당해가지고 사망한 사건인데요.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박모 씨가 그 두 사람한테 좀 피해를 당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세 사람이 원래부터 친구는 아니었고 사람을 통해서 알게 돼서 결국은 친구로 지낸 거잖아요. 그 김모 씨하고 박모 씨는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친구고.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안모 씨만 예. 김모 씨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됐고 그래서 결국은 세 사람이 그럼 같은 집에서 살게 된 겁니까? 그렇죠. 근데 둘이 사이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11월 중경에 그 양재에 있는 파출소에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박모 씨가 임의동이 됐다는 거예요. 예. 임의동에 온 체포는 아니거든요. 예. 왔는데 그때 김모 씨하고 안모 씨가 와가지고 자기 친구니까는 데려가겠다고 해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경찰관이 이심히 보니까 이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폭행한 상처가. 그래서 그 경찰관이 그 박모 씨의 고향인 대구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인계했어요. 잘한 거죠. 예. 쉽게 얘기해서 그 친구들한테 인계한 게 아니고 폭행 흔적이 있으니까 부모한테 인계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부모가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피해 당한 것 같아. 예. 그래서 11월 8일경에 대구에 있는 달성경찰서에다가 상해죄로 고소를 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자식의 몸 상태를 살펴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대구 달성경찰서를 찾아가서 이 친구 두 명을 상해혐의로 고소했는데 예. 그럼 거기서 사건이 끝나야 될 텐데 그렇지 왜? 않죠. 예.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은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11월 20일 날 소환해서 피해자 진술을 받았는데 예. 그럼 이제 누구한테 맞았느냐 범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경찰은 알다시피 피해자 주거지가 문제가 아니고 피의자 즉 가해자의 주거지로 사건을 이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등포로 김씨 주소지가 영등포로 돼 있으니까 영등포 경찰서로 11월 26일에 이첩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달성에서 떠나서 영등포로 이첩이 돼가 영등포에서 조사하게 돼 있는데 영등포에서는 출석을 시켰는데 올해 1월 24일경에 피의자 즉 가해자 김모하고 안모가 출석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사건이 크게 되면은 체포를 할 텐데 일단은 사건 진을 위해서 조사를 받거든요. 예.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는데 아마 피의자 신문 조사할 때 저희가 조사해보지만은 가해자나 피의자들이 내가 때렸어요. 범행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 예. 일단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증거를 제시오. 예.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피해 신고한 고소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피의자 범인하고 대질 조사를 하거든요. 예. 그럼 날짜를 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4월 달에 날짜를 정했는데 실제적으로 대질하려고 피해자를 오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안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김모하고 박모가 김모 씨하고 안모 씨가 있으면서 일부러
박모 씨가 지방에 내려갔다. 출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자리 없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되지 안 되는 이유는 가해자 즉 피해자가 출석을 안 하게 되면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아니, 잠깐만요. 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서 네. 부모님이 대신 이제 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인데 그 왜 다시 이 친구들이랑 또 만난 겁니까 그러면? 그 3월 30일경에 그 김모 씨하고 안모 씨가 대구로 내려가서 이 박모 씨를 데리고 올라가요.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소를 한 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던 거죠.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될 것 같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납치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제가 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마찬가지예요. 아하. 박모 씨가 그들의 말에 꼼짝 못했던 거죠. 심리적으로 거절할 예측이 수 된 거예요. 없다.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또 사라졌으면은 의심할 텐데요. 의심을 할 텐데 거기까지는 부모들이 깊이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또 거기 설마 거기를 갔겠냐. 예. 근데 어떻든 간에 세식하면서 그렇게 그 박모 씨를 감금 납치하면서 그 친구가 출석을 못할 겸 유도했는데 예. 경찰에서는 사실은 고소인 피해자가 출석 안 하게 되면 강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가 내가 대지를 받아야 되는데 좀 늦게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아니면 연락 안 돼도 강제로는 데려올 수가 없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끌었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5월 달에 피해자인 박모 씨가 고소 취하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도 강압에 못 이겨서 취하자. 당연한 거죠. 그 김모하고 안모가 협박하고 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고소를 취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 됐는데 그 6월 1일 날 뭐 연남동으로 이사를 했다 그래요. 예. 이사를 했는데 2월 13일까지 계속 폭행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네. 3월 31일 날 이 친구들이 대구에서 피해자를 뭐 납치든 어쨌든 데리고 예, 예. 서울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체는 지금 6월 13일 날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석 달간 꾸준히 폭행을 당하고 감금을 당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입장에서는 결박한 흔적이라든지 폭행당한 걸 봐서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20대 청년이 34kg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예. 내가 단시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안모 김모 씨가 상당히 지능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폭력을 행사해 가지고 박모 씨를 먹지 못하게 하고 또 그리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이 사망이 된 거죠. 그러면 아까 가스라이팅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보통 한 집에서 이렇게 3명, 4명 살다 보면 한 사람만 타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예. 계속 폭행이나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박모 씨가 뛰쳐나온다든지 고소를 안 한다든지. 아니 고소는 한 상태죠. 예. 취한했지만 그러면은 계속 압박을 가했을 때 도주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렇다 예. 한다면 그 두 사람이 제 생각에 상당히 압박을 주고 상당히 폭행했기 때문에 감히 무서워서 도주할 엄두를 못 냈던 거죠. 뭐 정신적으로 이미 무너졌다, 피폐해졌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모 씨는 자기가 사망할 때까지 그 선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경찰에서는 보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는 감금치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이게 치사가 아니고 고의성이 있다. 즉 사람이 죽어도 좋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살인죄를 적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보복살인이지 않습니까? 예. 보복살인이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의해서 보복살인으로 적용하려고 지금 검토 진행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두 사람이 교묘하게 박모 씨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상당히 교묘하게 폭행했기 때문에 박모 씨가 그만 안타깝게 사망하게 됐다는 예. 거죠. 이 감금치사라고 하면 뭐 살인까지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살인으로 변경하면은 여기 당연히 뭐 형도 달라질 테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복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살인죄를 하면 더 그러면은 형량이 올라가겠네요. 일반적으로 그냥 살인하게 되면 5년 이상 무기 사형에 처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복범죄라고 한다면 10년 이상 무기 사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가중처벌을 받고 대법원에서도 양형 기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김모 씨하고 안모 씨는 죄명을 지금 살인죄로 됐지만 특가법으로 적용을 바꿀 경우에는 기소할 때 그럴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뭐 조직 폭력배들도 뭐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보복하면은 또 바로 이 특가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복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친구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왜 이런 보복 범죄 저질렀을까요? 실제적으로 그 범인들이 그걸 생각하는 범인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단은 자기 화풀이라든지 상대방이 너가 나를 고소를 했어?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보복 범죄가 있어서 처벌 크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사실은 갈치범이라든지 조직폭력 하다 보면 그 조직폭력배나 갈치범들이 자기들이 이제 상대방이 고소를 하거나 피해 진술했을 때 그걸 참아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나오는 아니면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이것처럼 보복범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니까 먼저 폭력을 행사한 뒤에 처벌을 받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형량을 받을지는 두고 보면 알 것 같고요. 오늘 우리 팀장님이 과거 처리한 사건은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사건을 처리했던 거는 부동산 업자를 가장해서 2인적 강도범인데요. 이 부동산 가장 강도범들은 특이한 범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을 14개로 나눴는데 그 주범하고 종범 두 사람 공범이 하나는 레스토랑 사장이었고 하나는 지배인이었었는데 예? 그만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복구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돈 빨리 버는 방법이 뭐냐? 간단하죠. 남의 걸 뺐든지 아하. 그렇잖아요. 훔치든지 해야 되는데 예. 이 두 범인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 돈을 뺐자 해서 부동산에 있는 장부를 하나를 훔친 다음에 그 장부에 전화를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온다고 한다면 낮에 가지 않습니까? 예. 남성들이 일하러 밖에 나가잖아요. 예. 낮에는 주부밖에 없어요. 예. 보통 여자분들이. 그리고 다른 친구도 있다 그러면은 부동산 업자를 가장해서 벨 누른 다음에 사람이 많아.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집 그렇죠. 보러 왔다고 하고 그렇죠. 문 열었을 때 여성 혼자 있으면 범행을 저지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안에 있는 피해자들이 의심을 안 하더라. 부동산 업자가 왔으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저들러 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흉기를 들이댄 다음에 그 결박시키고 그 안에 있는 폐물, 돈, 현금 모두 강탈해요. 그런 다음에 일단 강도를 한 다음에 예. 신고를 못하게 성폭행을 저지른 거죠. 강도 강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그 당시에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뭐 남성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여성일 경우에 돈도 뺏고 강취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신고를 못하게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총 몇 차례 걸쳐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저희가 확인된 것만 50여 차례가 됐고요. 50여 차례요? 예, 실제적으로 100건이 넘는데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꺼려 하겠죠. 예, 꺼려하죠. 신고를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성폭행 사실은 숨기고 신고를 했고 강도만 당했다. 당했다 했고 그리고 아예 신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저기가 그 범인을 어떻게 잡냐면 특이해요. 예. 그중에 그 공범 하나가 자기가 강도하고 성폭행했던 그 집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다시 갔어요? 참 희한한 사람 다 있죠. 예. 찾아갔는데 그 피해당한 분이 보고 너무나 기절한 거예요. 그렇겠죠. 신고를 빨리 했어요. 예. 참 빨리 해가지고 저희가 출동을 빨리 했죠. 그래서 그 공범을 잡아서 조사를 하니까 주범의 인적 사항이 나왔다. 예. 그러니까 그 주범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가장 범인들이 우리가 많이 잡는 게 뭐냐면 범인 주변을 보게 되면 여성이 있더라. 예. 그래서 그 주범에 여성이 있었거든요. 애인이 있었는데 모 학교의 여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여교사를 통해서 작물도 처분을 했거든요. 왜 처분할 수 있느냐. 주로 집에 들어가면 폐물 같은 건 여성 폐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팔 수는 없어. 여성이 가서 그 은방이나 전당포를 가야 의심을 안 한다. 그러면 여자친구도 공범일 수 있겠네요. 작물 처리했으니까. 그렇죠. 공범이죠. 작물 처분체이기 때문에 작물 처분만 하는 것이 실제로 그 강도 강간범의 공범을 보진 않고요. 작물 처분을 보는데 예. 그 여성 여기서 집에서 잠복을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예.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는데 장소를 정한 게 아니고 서부에 있는 그 공적 전화박스 있으면 앞에 구름다리가 있었거든요. 예. 그 앞에 서 있으라고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누구라도 같이 나가게 되면은 그 범인이 보고 도주하려고 멀리서 보고 있다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4명이 잠복이 들어갔는데 아니 전화가 온 건 어떻게 아셨어요? 전화번호 하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 여교사의 집에서 잠복을 일주일간 한 거죠. 여교사 집에서? 그럼요. 놓칠 수가 없죠. 잠복을 했는데 전화 받고 여기사가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걸 잠복을 하고 그 현장이가 우리가 잠복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그 구름다리에서 웬 남자가 오더니 싹 지나가는 거예요. 얼굴이 긴가민가 한 거예요. 범인들. 왜냐하면 범인들이 사진하고 실제적으로 변장을 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걸. 근데 두 번째 지나가면서 여기사를 툭 치고 지나가는데 건널먹이는 횡단보에서 바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그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가 놓쳤어요. 범인을. 예.
그랬는데 건너편에 있던 우리 직원이 보고 따라가서 그 여교사하고 범인하고 다방에 들어가는 걸 목격을 한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널목을 지나간 다음에 싹 들어가니까 여교사는 나를 보고 있고 그 범인은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예, 모르는 거죠. 예. 손님처럼 들어간 다음에 옆에 앉으면서 순식간에 수갑을 채운 다음에 신분증을 꺼내서 미란다 원칙을 고시하는 거예요. 예. 미란다 원칙 아시나요? 예, 앵커님? 압니다. 예. 네. 그래서 검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범인들이 그 서울 지역을 14개로 나눠서 했는데 그러니까 수도권 일대죠. 예. 검거를 안 했으면은 계속해서 범행을 그럴 가능성이 거죠. 있네요. 예. 당연히 범행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다시피 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이 범행을 해서 성공하게 되면은 그 수법을 즉 성공했던 그 사례를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인들이 검거될 때까지는 그 수법을 써먹더라. 예. 근데 우리가 중간에 차단했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상이 거기서 끝이 난 예. 거죠. 그러니까 공범을 먼저 잡고 공범을 통해서 진범의 여자친구를 알아내서 여자친구를 통해서 진범까지 잡았는데. 그렇죠. 예. 순차적으로. 공범은 자기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왜 다시 찾아간 겁니까? 그건 나중에 알려줬습니까? 예, 그 내용은 뭐냐면 좀 여기서 말하기는 뭐한데 예. 그 당시에 공범이 성폭행을 할 때 여성이 조금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이 공범이. 참 희한한 사람이죠. 그래서 또 만나러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여성의 신고로 잡혔군요. 그렇죠. 바로 신고했죠. 이런 황당한 경우도 다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은 잡힌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우리 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